네, 멘토들과 함께하는 취업 디딤돌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업 준비생들의 영원한 오빠, SH 미래인재연구소의 이시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오프닝 멘트를 들으니까 네. 이 잡매거진은 굉장한 대기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그런가요? 저는 3년째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도 네. 승진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평게스트로 있는 이시안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끼와 재능을 또 알아봐주는 분이죠. 서치펌 YNK 황선희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NK 황선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뭐 하반기 공개 채용이 하나둘 마감이 되고 또 중소기업 네. 채용도 이어지고 있는데 주위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률 좀 어떻게 보세요? 취업률 요즘 뭐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취준생들이 아직 내가 취업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이른 시기라서 아, 그렇군요. 네, 아직 뭐 제가 어저께도 이제 그 상담해준 친구 같은 경우는 샘표 같은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취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이번 시즌에 내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름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단 여기 함정은 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몰리기 때문에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지금 경쟁률이 100대 1, 200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네, 하지만 아직은 도전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벌써 좀 실패를 맛보고 우울해하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내년을 또 미리미리 좀 준비를 네.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내년은 대기업과 공기업에서 면접이 더 비중이 커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준비를 미리 해야 될까요? 네, 그 내년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도 채용이 변화됐고 직무 중심이나 면접 중심으로 이제 채용 트렌드 자체가 좀 중요하게 바뀔 것 같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면접 대비해서 이제 회사나 직무에 대해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한번 공개를 할까요? 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면접 질문 베스트 5로 꼽아봤습니다. 네. 아, 면접 질문 뭐 이제 단골 질문들이 항상 있기는 그쵸.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아마 이제 오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방송을 보고 있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이 질문은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에 대한 팁도 좀 알아가시길 바라겠고, 네. 뭐 예상되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베스트 5 안에 들 것 같은 질문들? 베스트 5,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럼 첫 번째 진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은요. 아침 뭐 먹었어요? 그래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아, 정말요? 네, 이게 왜냐하면 그 취준생들이 긴장하니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냥 쓱 들어가는 말이고요. 네. 근데 사실 이건 좀 농담이고 그건 뭐 먹은 걸 얘기하면 되니까요. 뭐 미역국 먹고 왔습니다. 그러면 좀 곤란하겠지만. 예. 근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좀 베스트 5에 들 질문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회사에 당신이 맞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되게 다른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우리 회사가 꼭 당신을 뽑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든가 당신이 우리 회사에 맞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네. 결국 왜 우리 회사에 당신이 매칭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 질문들이 좀 잦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단골 예. 질문일 테고 또 이사님도 딱 떠올려지는 질문들이 있으세요? 네, 일단은 뭐 아침 뭐 먹었냐와 비슷하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네, 자기소개를 자기소개. 해보세요라는 그렇죠.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자기소개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기소개가 실제로 이 순위 안에 있었고요. 네. 면접 질문 베스트 5, 5위부터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네, 5위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5위는 가족 소개를 해보세요입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소개. 물어보는 질문이 여전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자기소개를 포함한 또 가족 소개인 것 같은데 이 질문에서는 좀 어떤 답을 원하는 거죠? 네, 그 가족 관계를 묻는 질문 자체는 정말 뭐 호구 조사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원자의 어떤 이제 진실성이나 인성적인 면들을 많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회사나 직무와 같은 좀 객관적인 내용들은 준비를 철저히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가족 관계라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들은 준비를 한다고 답변을 잘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들을 말할 때는 이제 꾸며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 질문을 말하면서 지원자가 어떻게 대처하고 말하는지 태도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주로 말하는 태도를 알기 위해서 질문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다 보니까 민감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요. 그러면은 프라이빗한 거니까 묻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니까 예. 그럴 수는 없겠는데 사실 이게 좀 구태에 가까운 게 있습니다. 가족 소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 신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어떤 회사들은 아예 그 이력서나 자소서 안에 가족을 쓰면 안 되게 되어 있는 회사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직접 물어본다는 건 좀 약간 옛날스러운 건데 그러게요. 옛날엔 이런 질문을 왜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좀 양질의 가정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좀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사람인가, 아니면 험하게 자란 사람인가 이런 걸 좀 알기 위해서 했던 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까진 가지 않는데 어쨌든 좀 남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뭐 아버지는 뭐 하시고 어머니는 뭐 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 하기보다는 그냥 저희 아버지는 이제 뭐 이런 분이신데 아버지를 존경합니다라든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애정이 담아나는 뭐 그런 식의 소개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굳이 뭐 무엇하고 있다. 사실 어머니 아버지 사이가 안 좋으신데 뭐 이런 걸 시시콜콜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좀 약간 숨기고 싶은 가정사가 있는 지원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정말 숨겨야 되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안 좋은 가정사나 이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점수가 깎이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주 특별한 경우들이 있긴 한데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이제 모 대기업의 CFO께서는 재무회계 직무에는 이혼 가정이나 혹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뽑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건 재무 직무의 좀 특성이 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사고가 나는 거를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뭐 요즘에 이제 이혼 가정이나 뭐 편부모 가정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를 만약에 직접 면접장에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이미 극복했고 이겨냈고 이 자리에 섰다. 오히려 어려움이 있어봤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현실에 적응을 빨리 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그것만으로도 네,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5위의 질문 알아봤고요. 또 4위 어떤 질문이었죠? 예, 4위로 꼽힌 질문은요. 취미는 무엇입니까? 였습니다. 한국 네. 닌텐도, 삼성전기,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취미에 관한 질문들을 하고 있네요. 그래요. 취미는 무엇입니까? 할 때 뭐 독서요.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감상이요. 이런 거 예. 나오죠? 되게 애매한 게 그거거든요. 네. 독서 음악 감상은 그 내 말에 대답하지 않는 듯한 느낌인 거고 그쵸. 아주 솔직히 저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오덕후 같은 느낌도 나고 그래요. 예. 뭐 스포츠에 빠져 있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일은 안 하고 놀러만 다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되게 취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가령 뭐 그 얘기를 좀 끌어나가는 건데 거기서 아마 취미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치진 않을 거예요. 가령 저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럼 농구 같은 거 해봤을 때 뭐 재밌었던 적은 없었나 해서 구체적으로 에피소드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농구가 왜 좋습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럼 거기서 슛 들어가는 게 재밌고요 라고 해봤자 나한테 도움될 건 없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팀이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 그런 팀워크를 맞춰가지고 작전을 했을 때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정말 재밌었다라든가 실제로 내가 이 조직적인 어떤 것들을 여기서 배웠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취미에 관해서 연결되는 질문들에 이 회사적인 어떤 내가 성격을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취미를 좋아하는 이유와 어떤 직무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원하는 직무와 취미가 전혀 상관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네, 그 직무하고 취미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취미를 물어보는 게 당락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아주 특별한 취미, 저는 뭐 패러글라이딩을 하는데 금액은 얼마가 들고 돈은 얼마가 들고, 그럼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이제 특별한 이제 취미가 아닌 이상에는 사실 면접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말씀 주셨듯이 뭐 스포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스포츠를 하는 이유는 그 성취감, 경기를 했을 때 팀워크 이런 게 좋다. 네. 그다음에 영화 보기를 좋아한다라고 했으면은 만약에 요즘에 뭐 명량을 봤더니 네. 이순신 뭐 장군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답변들을 잘 하는 게 네, 그 취미를 묻는 것에 대한 이제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너무 편안하게 예. 답변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성실한 답변이 좀 요구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면접 질문 3위 한번 알아볼게요. 3위는요.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네. 입니다. 이 질문도 뭐 삼성그룹, 국민은행, 포스코 등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질문을 물어보는 면접관의 심리가 또 궁금하네요. 내가 원하는 직무를 시켜주겠다는 건가요? 글쎄요.
그 원하는 직무를 시켜주겠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회사에 대한 어떤 관심도를 보기 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해당 직무에 대해서 이제 얼마만큼 알고 왔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사실 뭐 면접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물어본다라고 해서 그 일을 바로 뭐 입사하게 된다라고 해도 맡게 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는 지원자의 이제 순발력 자체를 보기 위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면접을 보면서 실제로 그 어떤 업무를 맡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그 업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근데 혹시? 네, 전혀 상관없다라고 상관없어요. 생각이 예. 됩니다. 네. 예. 왜 어차피 그 지원자를 뽑아서 사실 뭐 OJT나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OJT 성적에 의해서 부서 배치가 되고 대부분 순환보직을 거치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묻는 질문 자체는 방금 좀 말씀드렸듯이 진짜 순발력? 네, 아. 오로지 그냥 순발력 자체를 아. 보기 위한 네,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에 좀 올바른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답변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예. 가령 그럼 태진 씨나 서진 씨가 공중파의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MC를 맡고 싶어요. 그럼 어떤 프로그램을 맡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네.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즐겨보는 프로그램 얘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쵸. 네. 예. 예전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아나운서 네. 면접 때. 네, 근데 그런데 그거 뭐 가령 무한도전을 예. 마침 한 자리가 비었다길래 맡고 싶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해서 내가 무한도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예. 대신 이 사람이 어떤 예능에 관심이 있고 어떤 부분을 하고 싶구나라고 해서 성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다른 거보단 이렇게 부대끼고 뭐 토크쇼보단 이런 걸 더 좋아하는구나를 알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맡고 싶은 업무를 보면 이 사람의 성향과 하고 싶은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지금 말을 뱉었다고 해서 맡게 되거나 그런 희망은 좀 접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담이지만 뭐 예능 프로그램 얘기하셨는데 제가 처음 밝히는 건데 다음 주부터 제가 K본부의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정말요? 예, 출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부터 출연하고 싶습니다.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예. 아무튼 이 직무에 대해서 정작 예. 회사 입사만 하고 싶어 하지 직무를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 취업 준비생도 굉장히 많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직무를 찾는 게 항상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이시안 맞습니다. 대표님.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예. 직무를 맡아볼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대학생 입장에서는 뭐 영업이나 마케팅 같은 경우에 뭐 마케터 어쩌고 모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가령 인사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인사 직무를 어디서 맡아보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영 지원이라든가 이렇게 절대로 그다음에 뭐 산업 현장에서 플랜트를 한다든가 그랬을 때도 이 학교에서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런데 기업에서는 직무적인 경험을 원한다라는 건 좀 맞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업에서 이제 많이 인턴을 한 어떤 경험들을 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턴 기회가 오거나 그랬을 때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야 이번 방학에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거 반드시 좀 해가지고 직무적인 어떤 경험을 쌓아가는 그런 기회를 꼭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면접 질문 베스트 5 알아보고 있고요. 뭐 이 질문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이 많지만 좀 대표적인 것들만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네. 2위 어떤 질문이죠? 자, 2위는요. 우리 회사 외에 다른 회사 어디에 지원했나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입니다. 참 이거 이런 질문 난감하죠. 예. 아니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전 이 회사만 지원할 겁니다. 얘기하면 또 속 보이고 어떻게 해요, 이건? 예. 당연한 거죠. 저는 이 회사만 지원했습니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 거짓말하고 있구나. 누구라도 알만한 거고요. 예. 실제로 내가 여기 말고도 그 비슷한 곳에 지원할 만한 것들을 하면 되는데 다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대답할까 굉장히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죠. 뭐 다 그러니까 80%의 솔직함과 20%의 약간의 그 좀 이게 속여 넘어가는 그런 건데 그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필요하냐면요.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좀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가령 내가 뭐 LG화학에 지원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데도 뭐 삼성이든 어디든 간에 화학적인 그쪽으로 지원을 했다라고 해야지 이 친구가 직무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있구나라고 하는데 LG화학, 삼성 SDS, 현기차 그러면 닥친 대로 지원했다는 느낌을 주기 쉽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 중에 좀 비슷한 계열사들 여기는 사실 지원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직무적인 관심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좋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취업 준비하다 보면 사실 여러 군데 입사 지원서를 낼 일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평균 몇 군데 정도 지원서를 제출하는 게 적당할까요? 될 때까지요. 될 때까지. 될 때까지요. 예, 그 정도로 다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보통 한 지금 현재
전체 그 평균을 보면요. 20에서 25군데는 보통 지원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보통 한 10군데 정도, 10에서 15군데 정도는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거는 줄인 거예요. 보통 20에서 25군데를 하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하는 것이 또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 질문의 의도가 참 궁금한데 예. 그냥 뭐 취업에 대한 간절함으로 이런 회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입사에 대한 간절함은 이 회사가 뭐 1순위입니다. 뭐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좋을까 싶기도 하고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네, 그 일단 의도 자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네네. 그런 질문을 하는 기업 자체의 특성은 보통 해당 업종의 1등 회사는 절대 그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해당 업종에서 2등, 3등인 회사일수록 면접장에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예. 이유는 그거죠. 지원자가 마음에 들고 똑똑한 것 같은데 뽑고 싶어요. 뽑고 싶은데 제가 분명히 1등 회사에도 지원을 했을 것 같아. 그러면 과연 너는 1등, 2등, 3등 다 오퍼를 주면 어디로 갈래? 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보통 그럴 때 이제 답변을 잘하는 요령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80%는 진정성 있게 하고 나머지 20%는 그 도돌이표죠. 그 면접장 자체에서 지원자가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좋은 회사는 다 많지만은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좋은 회사다. 나를 뽑아주는 회사가 1등 회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그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딜 갈래라고 물어보면 네 그래도 저는 저를 뽑아주는 회사에 가겠습니다. 다시 도돌이표로 해서 결론을 내지 않는 게 좋은 답변 요령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덧붙이자면요. 예. 가령 회사에서도 물어볼 때 그 1등 알고 우리는 3등인데 그럼 거기서 뽑아주면 어디 갈래라고 했을 때 거기서 그럼 당연히 1등 가죠. 이런 답을 원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답은 당연히 우리 회사에 오겠습니다라고 답까지 뻔히 정해져 있는 걸 굳이 왜 물어볼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1등보다 우리 3등 이 회사에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한마디로 우리 회사의 장점에 대해서 네가 숙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체크해 보려고 물어보는 질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성의를 보여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혼란스럽다고 예. 욱하시면 안 됩니다. 너 같으면 가겠냐? 뭐 이런 식의 답변은 절대 안 되니까 항상 신중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이제 1위 질문 한번 알아볼게요. 네, 1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면접 질문 베스트 5 대망의 1위는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습니까?가 꼽혔습니다. 예. 이거 진짜 어려워요. 이거 끝나기 전에 항상 나오는 거죠. 네, 뭐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르는 친구들도 있고 갑자기 막 웅변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예. 뭐 어떻게 넘어가면 좋을까요? 네, 그 마지막 질문은요. 노래나 웅변은 절대 안 하시는 그쵸. 게 좋은 네. 것 같고요. 네, 가장 좋은 거는 꼭 입사하겠다라는 의지 표명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괜히 막 이 회사가 이래서 좋았고요, 저 회사는 저래서 좋았고요, 막 그러니까 길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그 마지막 질문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는 아주 자신 있고 당당한 태도로 정말 이 회사에 오고 싶습니다. 꼭 뽑아주십시오. 이 단어 자체, 표현 자체를 마지막 임팩트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 답변이 또 가장 중요하기도 네. 하고요. 그렇죠? 이시안 그리고 대표님께도 한번 질문을 이 드려볼까요? 질문에 어떻게 네. 대응을 하는 게 아주 모범 답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세요? 동감은 하는데요. 근데 뽑아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라는 말은 그럼 거기서는 저는 뽑아주셔서 사실은 좀 자신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약간 하나만한 얘기가 되는데 그 표현들을 좀 달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사례를 아는 게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되게 어렸어요. 그 면접 같은 거 준비도 하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여기까지 된 거예요. 면접장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기엔 너무 면접이 지금 안 되는 친구. 근데 그 친구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욕구는 정말 누구보다도 강하더라고요. 예. 딱 이 회사에 여기를 들어가고 싶다. 그거는 굉장히 강해가지고 제가 면접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잘 어필해라. 라고 했는데 얘가 면접이 생각보다 잘 풀려서요. 그 얘기를 못 했대요. 그래서 정말 누구보다 가고 싶은데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 했대요. 근데 마지막 이게 온 거죠. 이 면접관이 질문이? 갑자기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나 해서 얘가 퍼뜩 이거 하라고 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여자인데요. 어린 여자애가 면접관님 제 눈을 봐주십시오. 사실 뭐 뻔한 거 하는데 갑자기 눈을 보라고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예. 왜? 제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이글거리는 제 눈동자가 안 보이십니까? 면접관들이 다 오징어가 이거 어떻게 막 이런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얘는 끝까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열망을 봐주시고 뽑아주십시오 하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적극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임팩트를 남겼는지 최연소로 됐다는 거죠. 와, 그래요. 그게 됐네요. 같은 표현.
그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조금 준비해가지고 좀 더 예. 이왕 말할 거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좀 차별화되는 어떤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요. 같은 말이라도 진부한 표현 대신에 좀 이렇게 네. 잘 돌려서 멋지게 또 말하는 방법들이 있을 네. 겁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예. 취업 준비생들이 있던데 이 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라든지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좀 이미지 안 좋아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자기 딴에는 넉살 좋다는 걸 좀 표현하고 싶은 건데 네. 이게 예. 그 어설픈 농담을 던지다가 그러니까요. 전체를 차갑게 하는 친구들도 그러니까요. 있죠. 예.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것죠.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령 그 면접관이 여기 떨어지면은 뭐 앞으로 계속 지원할 텐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기껏 면접을 봤는데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럼 떨어졌구나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확 엎어버리고 나가고 싶은 충동에 휩싸인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은요, 이 뒤에 어떤 사람이 올 줄 모르는데 내가 지금 떨어졌다는 확신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 이게 나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뭐 아니 붙으면 여기 그 집이 먼데 어떻게 다닐 수 있어? 그러면 이게 합격했다는 얘기가 되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그냥 하는 말들이라 지금 분위기가 살짝 얼었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 일희일비하다 보면은 괜히 분위기 이래? 그러다가 할 말 못하고 그 면접을 다 망치게 되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잠깐 동안의 그런 프리즈 상태는 괜찮습니다. 네. 당당하게 밀고 나가시면 네. 됩니다. 좋습니다. 이시안 대표님이 만약에 취업 준비생이라면은 네. 이 5개 질문 중에서 네. 취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자면 솔직하게 말하자면 좀 곤란한 것 같은데 근데 그 가령 취미는 방송에서 나갈 수 없는 취미죠. 예. 어떻게 하셨죠? 그거? 서로 공유를 했기 때문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좀 평범한 취미를 대자면, 그러니까 원래 좀 스포츠를 좋아해서 농구 같은 걸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 좀 다르게 얘기하자면 좀 만화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예. 이유는요? 아니, 이유는 뭐죠? 자기가 이렇게 돼서 무슨 만화책이야 라고 하는데, 예. 네. 제가 어떤 분야, 각각의 분야에 관심이 있고, 가령 뭐 골프라는 분야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팔 수도 없는데, 특히 이제 일본 코믹스나 이런 데 보면 요즘 만화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골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뭐 신의 물방울을 보면서 와인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것이 좋다. 그래서 와인에 더 그걸 가지고 관심을 가지게 되면 좀 더 와인에 대해서 공부해 가지고 내가 직무적으로 이런 많은 지식들을 쌓는데 엔트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만화 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라고 이제 좀 이렇게 뻥을 치겠다는 거죠.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예. 좋게 느껴지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면접 질문 베스트 5를 알아봤고요. 끝으로 간단하게 좀 난해한 질문으로 주로 나오는 질문들도 좀 간단하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네요. 어떤 네. 질문들 우리가 좀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오늘 면접 베스트 5에 나왔던 질문들이 사실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예. 다 맞아요. 어려운 질문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질문들의 다 특징 자체가 이 구직자가 이제 면접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직접 결론을 내면 안 된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지방 발령을 내는데 지방에 갈 수 있겠느냐. 이것도 역시 비슷한 유형의 질문들인 것 같고요. 예. 네,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취미나 이런 부분 역시도 네, 그러니까 말을 설명을 할 때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느냐가 네,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예. 자, 아무튼 뭐 이 질문들 외에도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네. 일단 오늘 나왔던 질문들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자, 면접 질문 베스트 5. 5위는 가족 소개를 해보세요. 4위는 취미는 무엇입니까? 3위는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습니까? 였고요. 2위가 우리 회사 외에 다른 회사 어디에 지원했나요? 1위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 있습니까?가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전해드렸던 내용 네. 잘 참고하셔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멋지게 답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